안녕하세요, 한지붕입니다. 오늘은 GTX 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 GTX A노선 각 역들의 대장단지를 알아볼 텐데요. 첫 시간인 만큼 GTX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GTX는 ABC 3개 노선 총 예산이 14조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예요. 3개 노선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를 통과한 상태죠. 여기에 GTX D노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천시가 제출한 계획으로는 이런 Y자 형태의 노선인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10조나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철도를 공유해서 1조 정도를 절감한다고 해도 8조에서 9조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천시의 바람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해요. 다들 본인들 이해관계가 있는 쪽으로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PD수첩에 나온 스타 조합장이 그렇듯이 온라인 매체 곳곳에 호재를 떠들어대야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GTX D노선이 이쪽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런 계획이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지금은 충분해요. 나중에 어느 정도 확정된 노선이 나오면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A노선은 유일하게 2018년에 이미 착공이 됐어요. 그래서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2020년 10월 기준으로 공정률이 4.8% 정도라고 해요. 이 지표를 보고 일부 전문가들은 빨라도 2025년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또 문제인 게 개통이 돼도 삼성역에 정차하는 건 2027년 12월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니까 삼성역에 정차를 하면서 재기능을 하려면 2028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B노선, C노선 개통 시기도 말씀드려보면 B노선은 2022년 말에 착공해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C노선은 2022년 착공,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목표고 이보다 많이 늦춰질 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이 GTX A노선이 주요 역들까지 운행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자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동탄역에서 삼성역까지는 18분 정도, 파주 운정역에서 삼성역까지는 25분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 GTX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리냐면 평균 110km를 목표로 계획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지하철들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속도냐?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 중에 표정 속도가 가장 느린 1호선은 시속 약 30km고 가장 최근에 생긴 9호선의 표정 속도는 약 47km 정도예요. GTX는 평균 속도가 110km 정도니까 지하철에 비해서 3배 정도 빠른 거죠. 자, 이제 GTX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셨으니까 A노선 대장단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A노선은 동탄역부터 파주 운정역까지 총 10개의 역이 있는데 동탄역부터 위로 올라가 볼게요. 동탄역은 역을 중심으로 왼쪽은 1신도시, 오른쪽은 2신도시로 나뉘는데 여기 보이는 게 다 동탄 트램이죠. 이 트램도 개통하려면 한참 남았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다양한 국가들의 트램 사진인데 유럽 트램들은 표정 속도가 25km 정도 나온다고 해요. 서울 지하철 표정 속도가 보통 35km 정도 나오니까 엄청 느린 건 아니라도 크게 기대할 만한 교통수단은 아니에요. 현재 동탄역은 SRT만 지나고 있는데 GTX A노선이 2023년에 개통되고 인동선, 그러니까 인덕원 동탄선이 2026년에 개통이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탄 트램도 2027년 정도에 개통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동탄역은 무려 4개의 교통수단이 상존하는 교통의 요지가 될 만한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탄은 다 아시는 것처럼 동탄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삼성반도체 사업장이 있어서 몇만 명의 고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드타운이 아닌 직주근접 생활권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좋은 지역을 찾아볼 때는 일자리까지도 알아보지만 그 지역의 대장단지를 꼽을 때는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죠. 바로 교통이랑 학군이에요. 교통이 편한 곳들은 이 라인,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랑 딱 붙어있는 동탄역 롯데캐슬이 가장 좋아 보이고 올해 7월 입주 예정으로 신축이에요. 학군을 보면 초중품화인 더샵 센트럴시티, 한화 꿈의 그림 프레스티지 이 두 단지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품고 있죠. 둘 다 2015년에 준공된 단지들로 공원도 끼고 있는데 더샵 센트럴시티가 여기서 좀 더 가깝지만 탁 트인 뷰는 한화 꿈의 그린이 좀 더 좋을 거예요. 여기는 골프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 단지가 동탄역 대장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 가격대는 84 기준 13억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괜찮은 단지를 좀 더 알아볼까요? 이 역 왼쪽 편은 학교가 없고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동탄역 푸르지오가 있는데 초품화에 내년이면 중학교까지 생겨서 초중품화가 되는 단지예요. 거기다 2017년 준공으로 신축급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아래로 내려와 보면 세 단지가 있는데 세 개 단지 모두 신축이에요. 올해 여울초등학교가 개교될 예정이라 이 세 개 단지도 통하기 나쁘지 않아요. 자, 다음 용인역으로 가보면 이 용인역에 용인 플랫폼시티라는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용인시에서 사업비 조달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GTX 용인역 옆으로 강남으로 통하는 수인분당선이 지나고 있어서 더블 역세권이 되는데 이 역 주변에는 신축급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구축 중에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2002년에 준공된 삼성 레미안 1차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2000년에 준공된 3호 벽산보다는 더 좋아 보여요. 매매가는 84 타입 기준 8억에서 9억 정도로 형성돼 있어요. 이 근처에서 그나마 가장 최근에 준공된 단지가 2012년에 준공된 보정 하나 꿈의 그린인데 39평형이 가장 작은 평수로 9억 선에 매매되고 있으니까 가격대는 비슷해요. 대형마트도 단지 바로 앞에 있죠. 모든 분들이 신축을 선호하기 때문에 역에서는 거리가 조금 있지만 그나마 연식이 덜 된 아파트를 원하시면 이쪽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음 성남역으로 가보면 성남역 근처는 지하철 노선이 약간 복잡한데 판교와 여주를 잇는 경강선 판교역과 임해역 사이에 들어와요. 이 판교역은 신분당선과 연결되고 임해역은 수인분당선과 연결돼요. GTX 성남역 위치가 신분당선에서 환승하기도 애매하고 수인분당선에서 환승하기도 애매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 왼쪽이 좋으냐 오른쪽이 좋으냐 선택을 하라면 이 수인분당선보다는 이 판교와 신분당선이 있는 왼쪽 편이 좋겠죠. 너무 비싸서 못 가는 거지 돈만 있으면 다들 판교 아파트 매수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GTX 성남역과 이 판교역 사이에 위치한 단지들을 보면 보평초등학교, 보평중학교, 보평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둘러싼 단지들이 대장단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대도 다 비슷비슷해요. 이 세 단지는 2009년 준공이고 프루지오 그랑블은 2011년 준공이라 비슷해요. 매매 가격대도 많이 차이 나지 않고 40평 기준 20억에서 21억 정도 하는데 엄청난 가격이죠. 그런데 굳이 고르자면 개통이 몇 년 남은 GTX역보다는 현재 신분당선이 운행되고 있는 이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아파트 값이 비싸지만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에 신분당선 판교역뿐만 아니라 월판선 연장, 8호선 연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교역이 트리플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이 판교역 쪽 단지가 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슈먼시아 8단지, 푸르지오 그랑불 이렇게 두 단지가 좋아 보이는데 조금 차이긴 하지만 연식도 짧고 세대수도 2배 정도 많은 판교 푸르지오 그랑불이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수서역으로 가보면 이 수서역에서 삼성역이나 서울역을 간다? 이건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서울 내에 워낙 지하철 노선이 많은데 굳이 GTX를 타고 지하 40m를 내려가서 이동하고 다시 40m를 올라온다? 전문가 중 일부는 40m를 내려가고 올라오는 데만 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한두 정거장 이동하려고 GTX를 타는 건 서울에서는 일반 지하철 타는 거랑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배차 시간도 일반 지하철보다는 길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수서역은 현재도 SRT, 3호선, 수인분당선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인데 위례 가천선과 GTX-A가 더 추가되죠. 수서역 부근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아요. 수서 6단지는 영구임대 아파트고 수서 한아름, 수서 삼익, 수서 신동아 이렇게 세 단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1992년, 1993년에 준공된 구축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단지가 각각 장단점이 있고 평형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훨씬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수서역에서 보자면 이 세 개 단지밖에 없는데 원하는 주거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 수서 신동아는 숲세권 아파트예요. 그리고 맞은편에 상업시설들도 있지만 아쉬운 건 주변에 학교가 없어서 통학이 불편하다는 거하고 평형대가 14평부터 가장 큰 평수가 21평으로 소형 평수 위주라는 부분이에요. 수서 삼익 한아름 아파트는 역에서도 가깝고 단지 앞에 상업시설들도 있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단지가 평형대가 다른데 수서 삼익은 20평부터 34평까지 중소형 평수, 수서 한아름 아파트는 36평부터 57평까지 중대형 평수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지 어느 정도 평수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세 단지 중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역으로 넘어가면 이 어마어마한 삼성역은 인근에 아파트도 거의 없고 대장 단지를 알아보는 게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패스하고 서울역은 광장 쪽, 그러니까 동쪽에는 대단지가 없고 구축 소규모 아파트들만 많아서 단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괜찮다 싶은 아파트를 꼽자면 2013년 준공된 동자동 센트레빌 정도가 있는데 두 동짜리 278세대예요. 가장 작은 평수가 48평인데 13억 선에 매매되고 있어요. 여기랑 거리가 가깝기는 하지만 두 동짜리 적은 세대수에 주변에 학교도 없어서 아쉽죠. 서울역의 진짜 대장단지는 이 서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세 개 단지가 보이죠. 서울역 리가 아파트는 2012년 준공의 181세대로 세대수가 적고 한라 비발디는 2018년 준공으로 좀 더 신축이긴 한데 나머지 여건은 비슷하죠. 이 서울역 센트럴 자이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7년 준공으로 신축급이라고 볼 수 있고 1341세대 대단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중고품화예요. 서울역까지는 이 두 단지보다는 조금 멀지만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서울역의 대장단지는 서울역 센트럴 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가는 84 기준 17억 선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연신내역으로 넘어가 보면 연신내역은 3호선,
6호선이 운행 중이고 GTX까지 들어오면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데 역 주위에 소규모 아파트들만 있고 그나마 단지로 이루어진 곳은 2011년에 준공된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가 유일하기 때문에 비교할 단지들이 없어요. 팔사 기준 11억 정도에 매매되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좀 멀어요. 자, 이제 서울을 벗어나서 고양시 대곡역으로 갑니다. 대곡역은 현재 경의중앙선과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서해선인 대곡소사선과 GTX까지 쿼드러플 역세권이 되죠. 대곡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구역을 계획 중인데 2025년까지 대곡역에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고 그 주변을 상업시설과 주거시설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계획을 검토 중인 단계라 2025년보다는 훨씬 지연되겠죠. 여기가 대곡역인데 이 주변이 다 논밭에 오래된 주택들이 듬성듬성 있어서 개발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수익을 높이려면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주변에 어떤 단지들이 있나 살펴보면 대곡역 두산위브, 대곡역 롯데캐슬 에클라시예요. 2022년인 내년에 준공되는 두 단지가 있는데 8사 기준 매매가는 8억대로 나왔는데 호가는 대략 10억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비싸죠. 대곡역하고 거리도 직선거리로 도보 15분 정도니까 실제로는 20분 정도는 걸리는 거리인데 아무리 신축이라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쪽은 나중에 이 역 주변 논밭에 택지로 개발되는 곳들이 생길 텐데 그때 청약을 노려보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다음 역으로 가보면 킨텍스역입니다. 이 킨텍스역은 복합 환승센터를 계획했었는데 주위에 그럴 만한 부지가 없어서 무산됐어요. 이 두 단지는 역하고는 가깝지만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면 킨텍스 원시티 1블럭, 2블럭, 3블럭 그리고 킨텍스 꿈의 그린 이렇게 네 단지를 볼 수 있겠는데 8사 기준 14억 정도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올랐죠. 이쪽에 가보시면 아직 상가 공실도 많고 주위에 뭐가 없어요. 이 아래쪽도 개발이 이루어질 부지인데 개발이 되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기 때문에 기존 주거단지와 상권이 더 가까운 킨텍스 꿈의 그린이 좀 더 나아 보여요. 이 아래쪽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킨텍스 꿈의 그린이 대장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운정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운정역이 들어설 곳 주변으로는 아직 개발 계획만 세워지고 있는데 운정역 광장을 만들고 그 광장을 중심으로 상업지구 그 뒤로는 주상복합과 문화업무시설이 들어올 계획이라고 해요. 이게 2020년 9월에 변경된 최신 내용인데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오른쪽 편에 두 단지가 있는데 1956세대 운정 센트럴 푸르지오 그 아래 3042세대 운정 아이파크가 있어요. 이 역하고의 거리는 비슷한데 운정 아이파크가 단지에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준공도 2020년에 돼서 연식도 2년 정도 짧아요. 매매가를 보면 두 단지 모두 8사 기준 8억대에 거래되고 있고 운정 센트럴 푸르지오도 초등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센트럴 푸르지오, 아이파크 둘 다 운정역 대장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킨텍스나 운정이나 GTX로 8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같은 신축에 매매가는 4억에서 5억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으로 생각 중인 분들은 운정역을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지역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다른 얘기죠. 이렇게 오늘은 GTX A 노선을 따라서 각 역들의 대장단지가 어딘지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